지금부터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토론을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자장으로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명숙 의원입니다. 박기봉 센터장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정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객석에서도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토론자마다 각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자 지정 토론 들어가기 전에 좀 늦게 오셔서 제가 토론자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풀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조성미 이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을 드리고요. 먼저 지정 토론 첫 순서로 우리 라이중 청양군 친환경농업협회 생산자 농민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양군 친환경농업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나이중입니다. 오늘 농민 대표로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는 너무 오늘 여기 참석하여 주신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 농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좀 주제넘게 이 자리에 앉은 거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오늘 주제를 받아보고 약간의 고민을 했고 이 자리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농 6년 차이며 구기자 무농약 3년을 거쳐 현재 구기자 유기농업 인증 3년째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차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름진 땅을 만들고 해충과 잡초 제거 등 노동력과 재배 비용이 관행농법보다 많이 듭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작물을 하는 거는 구기자, 고추, 고구마, 감자, 양파 약 700평 정도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1년 수익을 계산하면 보정 및 종자 비용, 농자재 비용, 기타 그런 비닐하우스 교체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인건비조차도 아마 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양군의 75%가 약 1,000만 원 미만의 농가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저도 거기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소득 보전이 없어 대안으로 저는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농업법인을 설립하였고 학교급식 중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년째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또 부정적 인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비싸고 맛이 없고 또 형태가 균일하지 못하는 인식이 있어 또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경영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자존심만 남은 친환경 농업을 이제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친환경 농업은 한마디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업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도 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유통 방안을 찾기 토론에 친환경 농업협회 농민 대표로 농민을 대변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청양군 친환경 농업 생산물을 유통하는 상황은 지역 활성화 재단에서 운영하는 푸드플랜에 납품하거나 또 학교 급식에 친환경 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친환경 구기자 농업 법인을 통한 또 공선회를 통한 수매 방법 또 농협 수매 또 개인 직거래 판매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유통에 참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친환경 농가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좀 친환경 농가를 대변하는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 판매 유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재고 농산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유통 방안을 최근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타 유튜버를 활용한 재배 농산물의 판매. 둘째, 군이나 농협이 주도하는 친환경 농산물 수매 정책. 세 번째, 대도시와 연계된 제철 농산물 체험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스타 유튜브를 활용한 재배 농산물의 판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11월 28일 청양군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이 지원하는 유튜버 라이브 농산물 판매에 6농가가 참여해 있는데 저도 유기농 구기자를 갖고 라이브 판매에 참여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라이브 판매에서 저와 같은 경우엔 또 많은 판매로 이어지진 못하였어요. 뭐 이벤트를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3개 판매했더니 뭐 하나 뭐 1+1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딱 3명만 딱 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문의만 오더라고요. 끝났어요. 그래서 뭐 서비스로 주는 거 3명 끝났어요 했더니 그 전화가 갑자기 뚝 끊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 많은 판매로 이루어지 못했지만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또 작은 희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스타 유튜버를 통해 약 한 달 전서부터 청양군 10여 농가의 농산물 홍보 및 또 판매를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농산물 제작 영상 중 조회수가 현재 21만 회를 넘긴 그러한 농장도 있었습니다. 운곡에서 생산하는 하나의 농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썸네일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 2달 만에 3천만 원 벌기 이런 거에 좀 말하자면 그런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나 또 그러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조회를 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명의 스타 유튜버의 발굴이 중요함을 정말 느끼며 청양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교육을 통하여 스타 유튜버를 발굴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튜버는 평택 소재 쌈채소 농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며 약 50만 명의 방문객 수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 농튜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군이나 농협이 주도한 친환경 농산물 수매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11월 17일 청양군 예술회관에서 있었던 친환경 협의회 주최 저탄소 정책에 관한 교육중에서 저희 법인에서 2022년 고추 수매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법인에서는 건고추 500근 수매에 이어 2022년 친환경 물고추 기준 약 20톤의 수매 예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친환경 고추 장목반 신설에서 고추 재배 농가 25농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수매에 대한 농가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청양군에서 친환경 고추를 재배해서 수확되는 그러한 건고추의 양은 뭐 1톤, 2톤 내외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매를 하고 판로가 있다고 하니까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그 농민들의 그러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저희가 그러한 수매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안정적인 그 친환경 농민들의 그러한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약 20톤의 수매 예정은 정말 작은 양입니다. 참여 25농가의 재배 예상량에 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극소량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농가들이 군이나 농협이 주도한 친환경 농산물의 수매 정책을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도시와 연계된 제철 농산물 체험 행사에 대해서 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화성면의 한 농업법인에서 대전시 거주민 약 80명이 참여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친환경 김장김치 당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 농가에서는 모든 김장 재료를 직접 친환경으로 재배하였고 참여 도시 소비자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규모 확대의 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은 질 좋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신뢰를 받는 행사는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유통 방안 토론회에서 청양군 친환경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청양군 스타 유튜버의 발굴 및 군민 농협의 친환경 농산물 수매 유통 대도시와 연계된 제철 농산물 체험 행사 방안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주제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중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네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스타 유튜버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협이나 군에서 수매를 원한다. 그 다음에 제철 그 도시와 함께 연계하는 판매,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환열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상임이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입니다. 제가 좀 발제문을 좀 늦게 제출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별도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은 지역 내 푸드플랜 하에서 지역 내에 있는 소비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잘 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지역 내에 있는 소비시장을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창출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양군은 앞서 설명하셨던 청양군의 농업정책은 크게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하셨던 산지유통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공선 출하하는 부분들로 큰 그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 소농에 대한 부분들은 미 푸드플랜 영역을 통해서 가족 소농의 소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정책적인 테두리 내에서 청양군 농업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지자체의 취약계층 복지급식 문제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청양군이 인구 3만 1,000명이고요. 매년 그 예산서에 청양군 예산서에 들어있는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면 복지급식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이 꽤 큽니다. 아무리 제가 이거를 굉장히 짧게 그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도 연간 약 13억 원 정도가 되어 가고 있고요. 조금 넓혀 간다고 치면 약 한 20억 원에 그 육박합니다. 13억 원, 14억 원, 약 한 14억 원 정도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하면 저희 학교급식 1년 예산 2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무상급식 비용들이 20억이 조금 넘어가는 비용인데 매년 이렇게 복지 예산으로 투여되는 금액들이 13억 원, 14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는 저희 같이 작은 지자체는 이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저희보다 10배, 20배 큰 지자체는 이런 비용들도 따라서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이 매년 소비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저희 같은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도달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낮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총 청양군 관내에도 작게 봤을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 12개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사업은 2개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우선은 저희 재단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계약을 왜 할 수 없냐면은요. 이제 뭐 아주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영양 플러스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양 플러스 사업에 저희 재단이 참가 자격이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또 그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가 자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남도의 업체일 것, 두 번째는 소상공인 업체일 것,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세 번째는 집닭금식소 식품 판매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일 것. 저희는 두 가지는 가능합니다. 두 가지는 가능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입찰 자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사업들이 쭉 찾아봤더니 영양 플러스 사업, 그 다음에 과일 간식 지원하는 사업들, 거기에 이제 그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식사를 주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책적으로 푸드 플랜을 하자고 하는 이유도 지역에서 정말 건강한 것들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잘 먹이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말 좋은 제도, 좋은 정책이라고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계약 부분 관련돼서는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계법에 의해서 잘라도 안 되고 그 부분을 전체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취약계층 복지급식에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애로사항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경로당 급식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군데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는 62개소에 지금 그 납품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총 봤을 때 한 200여 군데가 되는데 저희 재단이 200여 군데를 다 커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로당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단 전산화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발주의 대상이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발주를 내가 뭐를 먹고 싶어. 근데 그게 전산화돼서 딱 들어오면 저희도 굉장히 좋겠는데 전산화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력하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의 물류 배송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저희가 한번 가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뭐 많은 금액 12만 원 이 정도 갖다 주는데 10개 읍면에 10만 원 갖고 한 개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비용으로 따지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 해결이 돼야 되지 취약계층 복지급식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조금 제안도 좀 드리고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푸드플랜은 지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111개 지자체가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푸드플랜의 꽃은 이 취약계층 복지급식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아서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회복지, 돌봄의 문제, 그다음에 농업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은 농식품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미진한 상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좀 주신다 그러면 저희 청양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좀 시범 사업을 좀 한번 해보고 저희가 작아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저희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좀 한번 해보고 그에 대한 성과들을 나누고 타 지역으로 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자체적으로는 내년에 농촌 협약이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저희 농촌 협약의 주제가 통합 돌봄에 방점이 크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통합 돌봄 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좀 해결하려고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제도 장치가 조금 같이 좀 따라가 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공공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을 농식품부에서도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단법인 만들어라, 푸드플랜 하는 데는 당연히 재단법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충남의 학교급식의 계약 방법은 저도 작년 7월 1일 날 여기 오면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계약 방식이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수 공급자를 위한 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 보고서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수 공급자에 의한 계약 방식을 왜 선택을 했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영양교사의 식재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계약 방식을 선택을 했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크죠. 두 번째는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방식을 바꿨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발주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에 의해서 수발주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같이 작은 곳은 그나마 나은데 이 다수 공급자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농가들의 물건이 온전히 학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같이 작은 데는 그나마 나은데 커지면 커질수록 지자체의 학교급식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현재 기획생산의 주체가 업체가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논란의 소지는 이미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협약 이거는 굉장히 그 다수 공급자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는 그 2016년 1월 14일 날 농식품부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벌써 2016년 1월 14일 날 뭐 법 개정이 협정 개정이 돼서 지금 사용 권리를 획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금 더 지역 농산물이 학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한열 이사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아까 라이중 우리 저기 농민께서는 생산하는 입장에서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면 실질적으로 이 푸드 플랜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하는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미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에 있는 풀무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성미입니다. 지금 이제 생산자의 입장도 말씀하셨고 중간에 우리 그 공공급식 안에서의 우리 먹거리 유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소비자 생협이기 때문에 실은 생산자와 또는 그 소비자 사이의 중간에서 이러저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풀무생협은 원래 역사적으로는 한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히 그 생협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단체이긴 하지만 지역 생협이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은 생산자를 위주로 해서 생협이 운영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비자 생협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포의 이제 농식품부의 그 사업을 받아서 100평 넘는 규모, 한 11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매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실은 중간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중간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도 조금은 알겠고, 또 생산자들의 심리와 또 생산자들한테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현실적으로 쌍방이 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풀무생협이 원래 홍성은 유기농 농업의 메카라고 하죠. 그 홍동, 장곡이 중심으로 해서 이미 유기농 농업이 단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이 조금은 하기 조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통하면서 소비자와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아쉬움을 늘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자 위주로 생협이 운영이 되다가 2012년에 홍성읍에 매장을 한 20평 남짓한 그런 매장을 하나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생산자들과 이제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40년 역사 속에서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자부심도 컸고 책임감도 있었는데 그때 처음 저희가 기치로 내걸은 것이 친환경 로컬푸드예요. 로컬푸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농협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처럼 친환경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로컬푸드가 친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친환경 로컬푸드가 유통되는 구조는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협이 이번에 내포에다가 홍성 그 도청 있는 내포에다가 매장을 내면서 그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큰 포부를 갖고 이제 매장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 친환경 로컬 푸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흡수되는 그 분야가 어디였냐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고 저희 또한 지역의 농산물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유통할 때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것이 제철에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단을 생산을 해서 그 식단 안에서 그 제철에 나는 과채를 그 식단에 반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일을 했고 지금도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 6개 어린이집 시작했지만 지금 한 60개 정도 홍성에 6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은 한 25, 6개소에서 이제 저희 친환경 급식 저희한테 이제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뭐냐면 저희 매장에서 그 어린이집이나 또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무농약이나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환경 그 인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유기농하고 무농약밖에 없는데 그런 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저희가 과연 유통할 수 있느냐였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아직은 작은 생협이다 보니까 그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인증을 받은 그런 그 농산물을 유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식단에서 쓰고자 하는 농산물이 최소 한 30가지나 40가지 정도 농산물이
필요한데 지역에서는 그게 다 생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그 필요한 농산물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의 연합회를 통해서 그 친환경 농산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조금 다양한 품목을 좀 재배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아이들한테 그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먹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계약 재배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계약 해설에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24, 5군데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품목은 다양하지만은 양으로 볼 때 그냥 저희를 위해서 이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해 주세요 하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 농산물을 저희가 팔아드려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농민들은 그래서 뭐냐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저희도 주시는 것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많은 그 품목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는 고민 중에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하는 농민들도 상당 부분 수익을 올리더라라고 하는 정보를 제가 보고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해주면 좋겠다. 특히 요즘 기농기촌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대화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실은 못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자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다품목 소량 생산을 지원하고 그런 시장을 좀 넓혀준다면 실은 지역의 소농 중농들은 다량의 농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은 이런 농업에 그 대농하시는 분들 빼놓고 대부분의 소농이나 중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농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품목 소량 생산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필요한 그런 그 부분에 필요한 그런 구조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먹거리의 그 건강성이나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을 저희 매장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리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시골의 소농이나 중농들은 그 인증받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왜 인증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돈이 되지도 않는데 인증받아가면서 노력은 노력대로 드리고 그리고 인증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실은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조금 더 앞으로는 더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계획적이고 치밀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런 소농 중농들이 조금 활발하게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이거나 또는 자체 인증이나 이런 제도적인 측면까지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실은 더 많이 농민들을 믿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토론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우리 농업을 하시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들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 인증이 어떤 식으로든 인증이 되지 않으면 실은 소비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시장에서는 유통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제대로 우리가 농업은 친환경적으로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증을 못 받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못 받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 풀무생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한 1,700, 800명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실은 활동하는 조합원들은 1,000명 안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매출이나 이런 규모들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인증, 그러니까는 농업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작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검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도 안에 있는 검증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건 다 검증 표시가 다 돼 있는 게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친환경 농업을 해서 나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믿고 이걸 좀 먹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소비자들은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거 어떻게 100% 믿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런 소농 중농들의 규모가 크지 않은 농업에 있어서의 이 소비자 시장에서의 소비는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생산자는 적정 가격 판매로 수익을 내야 되고요. 소비자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판단에 의해서는 로컬 푸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희도 중앙물류를 타서 외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품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품목은 어쨌든 유통하는 과정에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또 가격도 비싸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저희 매장에 와서 홍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찾아요. 근데 그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대를 이렇게 구분해 봤거든요. 홍성에서 생산된 거하고 이제 외지 물류를 타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구분해 봤는데 매대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역에서 여기 오면은 적어도 홍동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로컬 푸드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왔던 소비자들이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감이 좀 사그러들고 그 농산물에 대한 호기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볼 때는 매장의 활성화, 이 야채 매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소비 시장에서의 신선한 채소들이 바로 들어오는 이 구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다품목 소량 생산하시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광역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유통되는 로컬 푸드의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로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광역 수준 정도까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도가 조금 더 이 유통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생산의 구조와 유통의 구조를 조금 더 연계해서 의지를 갖고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맨 처음에 발제해 주실 때 농협이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형 물류, 그러니까는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그런 대형 유통 시스템을 활용했던 거였었는데 로컬에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은 이 광역 범위, 로컬 범위 안에서의 판매 구조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소농, 중농 또는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없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충남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골고루 이렇게 잘 모신 것 같아요. 사실 조성미 이사장님을 섭외할 때는 소비자의 입장도 말씀을 해주시고 생산자 입장도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작부 체계가 필요한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려면 행정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은 작부 체계나 이런 부분들처럼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고 인증 문제도 사실은 그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농가들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10분씩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명덕제 우리 청년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온라인 플랫폼 푸푼농장 운영자이자 천양군 특산물 영농조합법인 대표 명덕재입니다. 산지 배추는 800원인데 왜 여기는 3,000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국농어민신문 2018년 11월에 나온 기사의 일부인데 사실 이런 얘기는 2018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농가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천안군 청년 농부들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택트 직거래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온택트라는 거는 신조어인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라는 단어와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직거래 판매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푸푼 농장은 천양군의 청년, 특히 대농이 아니라 소농가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 온라인 직거래 판매했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마 소농들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청년 온라인 유통 협업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충청남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2019년 1월부터 제가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농가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해 오면은 아까 저희 그 생협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가들은 사실 소농들은 비용이 지불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인증받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이 상품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쇼핑몰을 만들거나 이런 데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는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농특산물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걸 브랜딩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쇼핑몰에 판매도 하면서 홍보도 해드리는데 이게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면서 무료로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농가들이 모여 만든 거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에서 10% 정도를 저희가 빼서 마케팅이나 이런 그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나중에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가 나가지만 따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장점 이제 좋았던 점들도 있었고 또 한계도 느끼고 또 이걸 어떻게 보완했으면 하는가 하는 점들도 있는데요. 뭐 장점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청년 농부들이 온라인으로 팔았으면 대충 이러한 장점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은 아마 상상 가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격 결정권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유통 구조에서는 가격 결정권을 농민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소비자들이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지 수집인이나 도매상들, 그리고 대형 업체들, MD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농민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친환경협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소농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판매를 하고 나면은 진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자기가 들인 시간과 최저임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보다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가격 결정권을 농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장점 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농들은 비용을 지출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비용을 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따로 추가 비용 없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면은 또 농가들은 그걸 가지고 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쇼핑몰이라든지 천연군에서 운영하는 칠간마루 쇼핑몰 같은데 상세 페이지를 또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곳에 또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소농들이 모여서 이 온택트 판매를 했는데 한계점도 분명히 저희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점 중에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핫배송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핫배송뿐만 아니라 아까 만인산 농협에서도 말씀해 주신 그 잠깐 자료에서 나왔는데 요즘은 마켓컬리나 그 쿠팡 같은 데도 총알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보니까 만인산 농협도 그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마트의 그 입점에서 마련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핫배송이 먼저 돼야 되는데 저희 소농들이 모여서 핫배송을 하려면 일단 선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포장을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근데 선별장을 만들면 되느냐? 농산물이니까 저온 창고랑 냉동 창고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으려면은 또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억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소농들 입장에서는 사실 핫배송해서 보내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라는 거 알고 또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사실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경쟁력이 있어서는 좀 경쟁력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한계들이 좀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보완했으면 하는 과제가 좀 있습니다. 요거를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제가 적어온 거는 대규모 공동조직을 통해서 시설 설비하는 것. 이거는 만인산 농협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농가들이 조직화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농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지원과 농협시설 공유를 제가 넣었는데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농들은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설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 조직화를 하면 좀 낫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농협 같은 경우는 아까 만인산에서도 나왔었지만 지원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만인산 농협뿐만 아니라 천연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시설들을 많이 만드셨죠. 저는 그 시설들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요즘 뭐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들처럼 시설을 공유한다면은 소농들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지금도 잘해주고 계세요. 천안군에서는 뭐 탄정리에도 그 가공 시설이 있고요. 그 군청에서 많은 것들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점은 천안군의 주요 농산물은 고추와 구기자가 대표 농산물인데 이 천안군에서 농가들이 그 고춧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 푸푼 농장에서도 백화점에서
건고추를 백화점에 건고추를 판매했더니 고춧가루로 또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천연군에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외지에서 만들어 오면은 그건 천연산 고춧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만든 고춧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농협 시설들을 공유해 주신다면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완해야 될 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운 의견이 이렇게 또 나왔어요. 고민도 좀 해본 것 같고요. 예, 그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머리가 복잡해지실 건 저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일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우리 그 이제 송효건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머리가 제일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명덕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의 마지막 순서예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최건성 충청남도 농식품 유통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농식품 유통과장 최권성입니다. 오늘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토론을 열어내 주신 김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발전 방안 등을 발표해 주신 박기범 만이산 농협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만이산 농협 유통센터는 우리 충청남도 유통 정책을 가장 잘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활동하고 있으면서 그 충청남도 유통이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중에서도 내년도 APC가 신설이 되면은 더욱 발전되고 그 선진적인 유통 거점 지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충청남도의 유통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농업 농촌의 중요성 인식이 이제 점차 변화되고 또 건강 안전한 먹거리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거래, 가정용 그 수요 확대 등 농식품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유통 그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지역농산물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충남오감 통마주직을 통한 전문 주직 유통 그리고 직매장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한 직거래 유통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 작년도에 매출액이 6,647억 원 매출을 올린 바가 있고 매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유통 그 확대를 위해서 충남 오감이라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 오감이라는 것은 충청남도 연합 마케팅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친환경과 감탄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신선함, 맛 그리고 향기 등의 자연의 맛을 통해서 오감 만족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도가 충남 오감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등 6개의 대형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집중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용 절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 물류 사업 그리고 통합 구매 이런 걸 통해서 절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요감을 통해서 작년도에 그 매출액이 1,539억 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그 농협 조직인 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이 있는데요. 그 우리 도가 13개의 통합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출이 작년에 3,479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거래 인프라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중소 고령 농가들에게 안전적인 농산물을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요.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가 71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매출이 작년도에 812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광역 직거래 센터가 1호점이 개설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3월달경에 2호점이 개장이 되면은 좀 더 활발한 매장 활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그 트렌드가 가장 강한 그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청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보통적인 그런 매출 활동을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교통경로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도에서는 농가 규모별로 맞춤형 그 투트랙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그룹에 있어서는 전문 농가 그리고 대규모 농가들을 통해서 가격 교섭력을 갖고 또 품질 좋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선 출하주직 그리고 통마주직 또는 그 최근에 이제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온라인 경매제를 참여해서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자장이신 김영수 의원님께서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셔갖고 내년도 사업에 청양군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7간마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8천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온라인 쇼핑몰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농들을 위해서 지역식품순환 체계 내로 농산물 농업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확보를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겠고 직거래센 장터 등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 충청남도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패널로 나오신 분들의 지정 토론은 끝났습니다. 우리 박기범 센터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객석의 질문을 받을까요? 네, 그러면 혹시 답변해 주실 부분들 있으시면 네,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명덕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고 그 농협이 지금 갖추고 있는 뭐 시설 그리고 설비, 인력들은 농협만의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건 많은 공적인 자금이 투입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공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공재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으로 해가지고 로켓프레시로 해서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한번 노출을 시켜보고 싶다 했을 때 이 로켓프레시는 그 시스템상 그 재고를 쿠팡에서 물고 가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 물류를 그러니까 통해서 쿠팡의 전국 이제 8개 센터로 보내지 않으면 아예 로켓프레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저희 같은 아까 이제 물류 거점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로 해서 그걸 구축을 하려고 하면 아마 그 물류비가 그 농산물의 그 매출 볼륨보다 더 커질 거예요. 얼마나 큰 낭비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양하고 제가 오늘 좀 급히 오는데 1시간 딱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까지만 저희 만인산 농협까지만 전달이 되면 로켓프레시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홈플러스 모든 그 유통사로 최소의 물류비로 전국으로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공재를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대하고 이제 협업하자라는 의미를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게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청중 토론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마이크가 가면 그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왕대처 연구회장 정한규입니다. 유통과장님, 최권성 유통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에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또는 천안 가락시장, 경매시장에 자주 보시는가요? 천안 도매시장은 여러 번 갔었고요. 가락시장도 가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가락시장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봐요. 근데 가락시장 보면 우리 농민의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농민은 쓰레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서 제가 그 담당 소장한테도 건의도 하고 여기 농민 대표가 누가 있느냐 그건 또 모르더라고요. 농민을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천안서부터 평택까지 고속도로 다 막아버리고 서울 가락시장 장사 못하게 하자. 걔네들 이상한 소리 내면서 손가락으로 해서 경매하고 우리는 로봇이에요, 로봇. 심지어 쓰레기 하차비 때문에 버리고 와요. 쓰레기 하차비도 우리 보고 담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양 지방에서는 저쪽 청남 장평 그쪽은 주로 가락시장 구미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우리 진짜 국가에서 방치해둔 곳이 가락시장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정 회장님 그 심정을 저 충분히 이해하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유통의 가격을 형성하는 경매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충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부여에 계신 김기석 의원님께서 직전에 의정토론을 해서 경매제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충청남도가 유통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그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제도가 바뀌려면은 우선 농식품부의 정책 그 근거가 바뀌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여론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가락시장 위생 상태라든지 거기서 그 경매하는 사람들 다 세컨드 두고 다 부잣집 아파트 몇십 평씩 가지고 다 살아요. 저도 그 근처에 그 하는 사람들 알고 지내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통 대기업들이 뒤에서 다 조절하고 우리 농민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걸부터 좀 혼내든지 그 비리를 좀 파헤치고 농민들 거기 농민 대표 한 명도 없더라고요. 농민 대표들이 뭐 하는 거야? 맹저 가서 들러리나 쓰고 말이야. 농수산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밤에 좀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거기 가서 밥도 먹어봐요. 공짜 밥 줘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면 하고 오는데요. 참말로 그런데 우리 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도지사님들이 그런 데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지금 충남에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40%에 가깝게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지금 75세예요. 100살까지 농사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희망이 안 보여. 말은 충남이 농정국가 농정 어쩌고저쩌고지만 전부 도시 중심으로 그런 거 안 느끼시는 거예요?
농정국장님으로서 우리 충남 도지사 우리 군수님도 농정국장 하다 오셨는데 우리 청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건 좀 누구든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농민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특히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도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소농과 그리고 고령농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의견 또 예, 저 뒤에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정원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인한테 좀 소개를 받고 참석을 했는데 너무 수준 높은 이렇게 토론회를 듣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부분인데 아까 박기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그러니까 거점만 체인망이나 아니면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레드오션이세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데 다 하고 대동소이하고 그게 더 하냐 못하냐 이런 차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학 분석에서 약점이 마케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에다 스토리도 부여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온택트 아까 명덕재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온택트가 과연 코로나가 우리가 계속 되면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을 듣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한 건데 맨날 생각하는 저희가 온라인 판매망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높게 배송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흐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다른 거를 하려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수도권 분들이 이게 끝나면 그 도시에 솔직히 지치신 거예요. 지치셔가지고 이제 벌써 뭐 주 4일째를 말씀하신 대선 후보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도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또 부여 쪽에 좀 지인이 있다 보니까 종어를 복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종어를 수라상에 올라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종어 어떻게 보면 거리를 만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컨트리 클럽이나 이런 골프장하고 또 좀 연결해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부분 하거든요. 운동 후에 식사를 하니까. 그렇게 온라인에만 좀 집착하지 말고 좀 오프라인에 대한 뭐랄까 그 사람들이 소비 주체가 물론 온라인에서 돈을 쓰지만 오프라인에 내가 원하는 고장에 와서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들이나 그런 노력이 지자체나 농협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되셨든 여러 단체들이 같이 머리를 좀 뭐랄까 써보시는 거 어떨까? 왜냐하면 종어 같은 경우가 케이스가 꽤 있으세요. 생각보다 없어진 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쩌면 좀 솔직히 누군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 토론을 듣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질문 안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너무 온라인에 집착하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도 과연 우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을 살고 있을까? 만약 끝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좋은 말씀이시고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또 농산물 환경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생물과도 같아가지고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연히 그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갖춘 어떤 물류 유통망이 어느 뭐 온라인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뭐 할인점이라든지 SSM이라든지 뭐 대형 창구형 매장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온라인 쪽이라든지 배달 플랫폼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그 도표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극히 일부거든요. 농산물 유통의 여러 꼭지 중에 제가 주되게 말씀드린 아까 발제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극히 일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또 그런 푸드 플랜부터 해가지고 그런 중소농 관련된 그 다양한 또 의견,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고 그래서 어느 한쪽 뭐 온라인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충남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생산되는 농산물을 과연 어떠한 유통 채널로 해가지고 소화시키는 게 제일 의미가 있느냐 이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당연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명덕재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건고추를 하니까 이제는 고춧가루를 할 가공이 없다고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1차 농산물이란 게 1차만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손익분기점을 내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샐러드가 됐든 뭐가 됐든 2차 가공이 들어가야지 부가가치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잘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원래 서천이 원래 그 공장 있으시면 우양냉동도 여기 옮기셨더라고요. 청양이에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퓨레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거기는 또 우양이 은근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해서 시유에도 납품하고 그러시는데 뭐 예를 들어 메일유업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즘 가끔 뭐 브랜드 중에 보면 뭐 그게 저도 그냥 저만의 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더라도 아니면 어떤 음료수를 냈을 때 메일유업과 예를 들어서 뭐 초기한 구기자차 예를 들어서 강릉 커피가 있듯이 그런 식의 브랜드를 토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광고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쪽에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왔을 때 뭔가 하루에도 1박 코스가 됐든 1박 2일 코스가 됐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개발하면 그게 조금 뭐 수도권보다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촌이나 그 도시 그 거기에만 가진 특성들을 잘 강화시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토론회에 계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건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이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전국에 푸드 플랜을 하겠다고 한 지자체가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111개가 올해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생산지 지자체만이 푸드 플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지 지자체 또한 푸드 플랜을 지금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생산지 지자체에서는 팔 데가 없어서 늘 걱정이고요. 소비지 지자체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이거를 우리 지역의 그 소비자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뭐 물건이 없으니까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공급식, 직매장, 좀 구체적인 사업들, 그 다음에 지자체 간 푸드 플랜 하고 있는 지자체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 간의 연대를 통해서 뭐 당장 뭐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래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해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약속한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3시 10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시 2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발제도 듣고 또 이제 토론자들의 말씀도 듣고 또 객석에서 이렇게 청중께서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산 농민들에게 지원하지 않아도 절차들, 법적인 제도를 좀 개선해 주는 역할을 굉장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인증 및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1차적인 거고 어떻게 하면 인증을 쉽게 하거나 그죠? 비용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인정하는 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에 만들어서 함께 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깊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죠. 3만 2천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소득 3만 불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소득 3만 불인 분들은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지금 잘 찾아지질 않죠. 우리 생산자들도 찾기가 어렵고 소비자들도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찾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 나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좀 방법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가격은 저는 더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이렇게 잘 오르지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환경학자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먹거리 생애 전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도 교육감님께 이제 교육행정 질문을 했는데요. 환경 교육 속에 단순하게 우리가 버리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가 어떻게 생긴 땅에서 오는가를 교육을 시키다 보면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이 환경학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먹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농업과 농촌이 희망이 있고 정책이 좀 바뀌어주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이제 큰 고민인데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양에서 멜론을, 굉장히 맛있는 멜론을 생산하거든요. 전국 최고의 경매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양 사람들 그걸 못 먹어요. 다 서울로 가죠. 이 유통구조 시스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들이지만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이렇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정리를 해서 또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유통 방안 찾기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발씩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 우리가 함께 귀하게 듣고 또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충남도는 전국적으로 농산물 유통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 충남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유통구조 개선도 할 거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좀 잘 수립할 거라고 기대도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걸로 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박기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들 그리고 청중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